남북한 대치 상태를 가장 상식성 있게 대표하는 것 중 하나는 아마도 DMZ 비무장지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2017년 탈북한 노철민 씨가 최초로 북한군의 실상을 밝혀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노 씨는 지난 2017년 늦은 여름 DMZ 부대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173cm의 북한인 치고는 큰 키에 사격 실력이 뛰어난 덕분에 제 상식과는 다른 배치받고 싶어서 연줄도 이용한다는 이곳 DMZ의 다른 동료들 총 46명과 근무하게 됐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노 씨의 증언들이 정보 당국이나 이런 다른 탈북자 그리고 연구자 등의 견해와도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씨는 부대 배치 첫날부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동료들이 상관에게 뇌물을 주자 훈련에서 다 빠지면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 씨는 DMZ 부대 근무 초기 풍부한 식량과 조직적인 훈련을 기대했지만 동료들은 총기 사고로 죽거나 장교들은 부대에 배급된 쌀을 시장에 팔면서 병사들에게는 값싼 옥수수 죽을 먹였다고 합니다. 노 씨는 당시 군 생활에 대해서 한마디로 무법천지였고 돈만 있다면 무슨 일도 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생활 수개월 동안 노 씨는 먹을 게 부족해서 야생 버섯을 먹으며 버텼고 40.8kg까지 몸무게가 줄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노 씨의 임무는 DMZ가 내려다 보이는 초소에서 13시간씩 경계 근무를 서는 일이었는데 기온이 영하 40도 가까이 추웠기 때문에 아침이 돼서 복귀할 때쯤이면 피부가 다 갈라지고 메말라서 쓰라리고 눈썹도 얼어붙었다며 곤혹스러운 당시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고위직 부모를 둔 병사들은 지휘관들에게 150달러, 약 18만원 정도를 뇌물로 주고 경계 근무를 서지 않았습니다. 여분의 원칙도 적용받고 따뜻한 방한복을 입었으며 가족들과도 매주 통화할 수 있었지만 노 씨는 전화 한 통 못한 채 대부분의 시간을 초소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동료들이 더 많이 자고 빵을 사러 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고 한 상관은 급기야 진급을 종용하며 감당할 수 없는 뇌물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노 씨와 같은 젊은 군인들이 조선 노동원이 되기 위해서 악착같이 공부한다고 합니다. 이는 사회적인 계층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탈북자 노 씨에게는 당시 공부에 필요한 공책 한 권이나 펜 한 자루 살 돈도 없었다고 합니다. 2017년 12월 겨울 초입 어느 날 노 씨는 결국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며칠 전 상관으로부터 쌀과자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난 뒤였습니다. 그는 탈북하던 날 북한 인근기 아래를 지나며 남쪽을 향해서 달리면서 어떤 유혹에도 나라를 지켜야 한다 라는 세뇌된 구호가 떠올라서 등골이 오싹했다고 합니다. 남한 경계선을 넘자 한국군이 외치는 귀순자냐 라는 소리도 난생 처음 듣는 단어여서 어리둥절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현재 노 씨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주말이면 웨딩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노 씨는 코로나 사태를 보며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는 아마도 북한 정권은 우리가 코로나가 걸렸다면 죽게 내버려 뒀을 것이라며 그들에게 우리는 일회용품처럼 여겨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노 씨는 연후 탈북민과 같이 북한의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죄책감을 안고 있으며 너무 오래 생각하면 고통만 더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잊으려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한 해 한국에 넘어오는 탈북민은 매년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2020년 1분기 때는 135명, 2분기 때는 12명으로 무려 70% 가까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 확산으로 북중 국경이 폐쇄된 데 이어 제3국을 통한 입국길도 막혔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계 거의 유일한 분단 국가이자 어느덧 70년을 맞은 분단의 역사를 종지부짓고 하루속히 평화통일이 돼서 헤어진 가족들도 만나고 부국 강병을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미스터 돌보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